6월 13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상승 지속에 따른 단기적인 부담이 있었는데요. 때 맞춰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양시장 지수가 모처럼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자, 이제 관건은 중동 사태, 이 영향이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과거 국지전이나 테러 그리고 전쟁 관련해서 조종이 나올 경우에는요, 비교적 조종 구간을 단기간 내 회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오늘도 이스라엘 공습 속보가 나왔을 때만 해도 양국이 전면전보다는 정치적인 이용선에서 충돌이 제한적일 것이다, 또는 증시가 단기간 영향에 그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이번 사태가 왜 나왔는지를 보면요, 1차적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있어요. 자, 이란이 이런저런 구실로 시간을 끌면서요,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이란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란의 군사력이 실질적인 전쟁 능력이 말이죠. 이란의 군사력이나 실질적인 전쟁 능력이 생각보다 좀 떨어진다. 바로 이런 점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그동안 어떤 큰 소리를 치고 막 의협적인 이런 행동과 발언들을 하지만은 실제 속에 군사력을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에도 과연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필요성을 갖게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나 헤즈볼라 등 이란 동맹의 이란 무장 조직들이 최근에 힘이 크게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가 이란의 핵시설 타격의 적기다라고 이스라엘이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가 빨리 마무리가 되려면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란과의 핵 협상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이란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이 미국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에 대해서 일단은 방관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번 사태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발을 뺐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이란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타협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란이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된다라고 이미 트럼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미국이 방관자 역할에서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당장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치고받고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요. 특히 이란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번 공습으로 총사령관이 사망을 했죠.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보복을 선언을 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자, 어떤 식으로든 보복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 종이 호랑이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에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미 드론도 뭐 100대니 200대니 날렸다고 하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다 저지했다고 그러죠. 뭐 타격을 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종이 호랑이인 이란이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이 상을 종합해 본다면 말이죠, 이번 중동의 긴장감은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어느 정도 타협에 어떤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상황에 가서야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란이 당장은 자존심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란 중동의 긴장감은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따라서 증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번 중동 사태 해결에서 끝난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번 중동 사태에 대한 익숙함, 그러니까 즉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증시가 둔감해지는 시점에서 지지와 대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3,000포인트는 무조건 넘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 돌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증시는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의 증시가 둔감해지는 그러한 자리가 어디냐, 이거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타나면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건 분명한데, 이 기회점이라는 게 어느 위치에서 라는 하나의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를 갖다 놓고 보시면 5일, 10일, 20일 이평선이요, 모두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강할 경우에는 5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선에서, 진짜 강할 경우, 자, 깨고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가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를 유지한다 라고 본다면 10일 이평선에서 지지되면서 대반등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상승 파동은 조정이 나와도 20일 이평선 받고 또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아주 강한 경우 5일 이평선, 조정이 나와도 외국인 투자자가 저가 매수를 유지할 경우 11선, 자, 최악의 경우 20일 이평선, 이런 경우에서 각각의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코스닥 지수는 오늘 이미 5일 이평선을 깼어요. 그죠? 깨가지고 지금 입장에서는 자, 10일 이평선이냐 20일 이평선이냐, 이 두 개를 놓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자리에서는 분명히 뭔가 지지와 그 다음에 대반등의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중동 사태를 놓고 증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냐를 놓고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여건과 상황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냉정하게 놓고 본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해서 증시는 사태 해결에서 지지가 되고 대반등하는 게 아니라 이번 사태에 익숙함, 둔감해지는 그러한 시점에서 지지와 대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주식장인 그리고 생생주식의 이 멤버십 분들하고 같이 매매했었던 이 한전기술, 이런 종목이 강세를 보였죠. 자, 필옵틱스, 이 종목도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 이 종목도 17%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H현대마린 솔루션, 이런 한전기술과 필옵틱스,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 종목들 모두 우리 주식장인 그리고 생생주식 멤버십 분들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인데, 필옵틱스도 엊그저께 산 거죠. 그래서 오늘 오를 때 이제 수익을 챙기고 했는데,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마찬가지. 자,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오늘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주식장인에서 함께 하기 어려우시다면 생생주식 멤버십에서라도 꼭 저와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요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